자, 이제 이어서 사기강박은 교재가 기본서가 101입니다. 몇 페이지요? 101. 자, 이제 사기강박 해봅시다. 이 사기강박도 케이스가 나올 확률도 있고 한글. 자, 그럼 먼저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왔다 갔다 하면 재밌는데 처음 하면 미칩니다. 자, 봐요. 칠판. 지금 봐요. 지금까지 봐요. 비통착은 의사표시 불을 치고 이제 하자 있는데 뭐가 있다? 사기 강박이 있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 그러면 이 부당한 간섭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사기 강박도 말할 수 있어요. 취소.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아까 공부했던 비통착사강은 제3자가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기 강박은 의사도 있고 뭐도 있다? 표시도 있어서 일치한다 이 말인 거야. 조금 전까요. 비통착은 의사표시 불일치잖아.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타인의 뭐 부당한 간섭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소속이 다르다 기억해야 돼. 그 시험에서 사기 강박 나와도 마찬가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 이건 좀 봐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하자와 같은 말이 뭐다? 사기 강박. 그러면 사기나 강박은 교재 101페이지에 첫 번째 줄 의에서 보시면 우측에 줄 거 타인의 위법한 간섭. 그래서 제가 아까 부당한 간섭이라고 교재에 적혀 있잖아요.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한 계약이 뭐라고? 사기 강박. 찾았어요? 그럼 2번 사기까지 내려옵니다. 사기는 첫 번째 의 한번 읽어봐요. 기망 줄 거예요. 기망은 뭐와 똑같다? 사기와 같은 말이야. 자, 기망은 뭐와 똑같다? 사기와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기망 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쏘가서 기망이 트릭이야 트릭. 쏘가서 차고 빠져서 의사표시. 그래서 그 밑에 요건 보면 양가로 1번입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까? 자, 사기자의 무슨 고의? 2단계의 고의. 찾았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과실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 줄 거. 과실이 뭐야? 부주의. 여러분 부주의 가지고는 주의 의무 위반 가지고는 여러분 사기 강박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무슨 기망행위 줄 거. 자, 한 장 넘기면 위법성 나옵니까? 그리고 인과관계 나옵니까? 그 네 가지가 요건이야. 그래서 7번 봐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 기망행위 필요하고 위법, 인과. 그 중에서 강박은 강박, 기망 대신에 강박만 넣으면 돼. 그럼 강박 행위 한번 가볼까요? 강박 가면 강박 가봐요. 의 한번 읽어봐요. 강박 103페이지에 맨 위에 3번 나오잖아. 강박을 하여 외포가 뭐야? 공포를 일으켜서 계약 의사표시 하게끔. 강박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협박이라 생각해. 강박은 협박해가지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한테 팔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근데 요즘 강박 어떻게 한다 했다? 애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느냐 요리합니다. 거기 강박이에요. 많이 순해졌어요. 더 무서워요. 2번이 강박행위 찾았어요. 쭉 인과관계 위법성 보입니까? 위법성. 그리고 인과관계 보여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는 객관이 아니고 주관적으로도 부족하다. 고려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거는 공부할 게 없고 다시 기망행위 가봅니다. 기망은 남을 속이는 행위야. 찾았어요? 자, 그때
기망에 있어서 1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기망은 읽어봐요. 그렇습니다.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가 뭐라고? 기망입니다. 기망. 앞으로 기망하면 이번에 단순한 침묵이라 의견이나 평가 진술도 기망이 된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는가 하면 여기 적혀있네. 칠판 부작위. 부작위가 뭡니까? 물으면 적어요. 부작위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야. 부작위 뜻이 뭐라고? 없으니까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양회사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가 누굽니까? 고객. 분양자가 건설회사고 수분양자 우리 고객을 말해. 그것도 헷갈려 처음엔.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수분양자는 누구다? 고객이라도. 그럼 아파트가 팔면서 분양계 가면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되면 알려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게 뭐라고? 부작위라 했잖아. 그래서 사기가 됩니다. 거기 부작위에 한 사기야. 다시 부작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부작위한 공부 태만이야. 그게 부작위 뜻이야. 그럼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야. 대부분 범죄는 자기입니다. 범죄 해야 돼, 안 해야 돼? 살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하잖아. 자기 부작위 이해하는데도 옆에 적어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시 부작위는 뭐라고? 해야 됨에도 안 하는 거.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야. 범죄 생각해봐. 물론 부작위도 여러분 부작위에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엄마는 애에게 젖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안 하는 거야. 누가 치사 되잖아. 바로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자기입니다. 한 장을 넘겨요. 자, 102에 3번에 다소 과장 허위 광고 줄 거예요. 찾았어요? 그럼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사기다 아니다? 판례가 아니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가 어찌 보면 사기꾼의 말을 듣는 게 사기꾼 아닌데 왜? 허용되는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사기가 기망이 아니래도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중개하면 물건을 장점은 길게 설명하고 단점은 짧게 설명해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단점을 길게 하고 장점은 적게 하면 살라 하겠나? 학원들마다 최고의 합격률 선전한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원 빼고는. 아시겠어요?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뭐가 아니라고? 사기가 아니란 판례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뻥치도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러분도 구라 좀 쳐요. 그 중개사는 뻥을 좀 치잖아. 여러분 말을 좀 재미있게 조리게 잘해야 중개사가 신뢰가 돼요. 너무 이 난리도 안 되고 너무 또 신중하게 말을 영감처럼 천천히 해도 안 되고 맞잖아요. 얼마나 속 터지겠노 고객이. 하여튼간에 참 잘해. 사람 상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백화점 대행 백화점 변칙 세일 줄 거 봐. 요거는 사기로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원래 150만원짜리야 옷이. 근데 150 해놓고 쫙 꺼가지고 50불 뒤시 75만원 해놓은 거야. 원래 얼마짜리라고? 원래 75, 이제 말 죄송했다. 잘못했다. 원래 뭐 150인데 300으로 뻥튀기 하는 거야. 300 해가지고 주들 꺾고 75만원, 150 하는 거야. 자기 가격에 받는 거야, 결론은. 가격만 뻥튀기 하고. 여기 이제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인데, 그런 사기로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기망인가 아닌가?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이제 강박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하나만 더 하자. 102페이지 중간에 판례. 교환계약 나와요?
자, 우측에 시가를 묶기 줄 거 봐. 시가가 아까 가격이지. 그럼 시가 옆에 저거 사기 아닙니다. 기망이 사기와 같은 말이야. 기망 아니다. 사기 아니다와 같은 말. 그럼 아까 여러분 칠판 차고에서 시가 여기네. 시가는 중요분이야 중요분이 아니야. 아니랬지. 시가야 이런다. 차고에서 중요분도 아니고 시가를 묶비 했다 해서 뭐도 아니다. 사기도 아니다. 두 개 팔려 꼽기가 시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에 강박 갑니다. 강박은 아까 읽었어요. 강박 의사표시는 뭐? 해악을 고지해가지고 외포심에서 의사표시 하게끔. 자, 거기서 내려오시면 이제 강박 읽었고, 자, 동그라미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옆에 적어요. 그럼 강박에 나오면 네 가지 해야 됩니다. 강박으로 계약하면 저번 주에 반사의 질서야 아니야. 반사의 질서에 속해 속하지 않아. 안 속한다. 칠판 봐요. 제발 부부 어쩌고 저쩌고 주지 강박 나오잖아.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죠. 왜 하지 말고 완두간데도 괜찮아요. 이게 뭐 이번 달에 되면 내가 항상 해야지만. 자, 그 다음 봐요. 자, 강박으로 계약해도 비진이 표시일까 비진이 표시가 아닐까? 역시 비진이 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무효가 나왔잖아. 자, 무효 저거. 무효는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 저거 박탈. 너무 강박이 심해가지고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됐다면 이때는 뭐라고? 무효고. 그 이외에는 무슨 사유야? 강박은 사기 강박은 취소잖아. 또 네 가지를 딱 암기해 있어요. 강박 네 가지가 뭐다? 반사의 질서 아니고 비진이 아니고 박탈되면 무효. 그 이외에는 취소. 강박 네 가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다음 주까지 안 해왔다. 그럼 내가 여러분을 강박합니다. 아시겠어요? 현주씨 해라.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판례 보면 있잖아. 그 판례 보면 아까 무효사유가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굵은 글자. 자, 1번 판례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 나오잖아.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판례도 재미있는데 마지막 굵은 글자만 읽어봐요. 각서에 강력이 요구했다. 이거 가지고는 강박이 안 돼. 강박하면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에 이르러야 되는데 각서에 야 서명해라며 왜 안 하노?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야 돼. 자, 다른 걸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넘겨요 이제. 자, 104페이지 이제 네 번째 줄에 4번 효과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칠판. 이 값이 표의자가 을로부터 1번 사기당해서 자기 토지를 매매해서 등기 넘겨준 게야. 그렇게 바라겠지. 사기당했으니까. 요때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 상대방 사기강박이라 부르고. 밑에 그리면 갑이 표의자 을과 계약해서 등기 넘기기를 맞는데 누가 사기강박했어? 제3자가 한 거야. 그럼 교재 10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양가로 1번이 뭐야? 상대방의 사기강박 찾았어요? 거기 위에 거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면 양가로 2번이 뭐야? 거기서 1번 가로 말고 2번 가로 상대방이 있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제3자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존재하나요? 요거. 두 가지 케이스. 그러면 어려우면 칠판. 위에 있는 이 상대방 사기강박은
두 명밖에 없어. 사기당한 표의자, 사기한 상대방, 그 상대방이 또 계약해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저 상대방 사기 강박은 사기 한 놈은 기준, 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자기가 취득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 걸 기망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도 있어. 어떻든 당사자가 되는 거야. 상대방 사기 강박은. 근데 밑에 거는 당사자는 사기당한 갑하고 상대방 을이야. 찾았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당해서? 병, 제3자. 제3자 사기 강박은 종로에서 빰 맞고 강남 와서 화풀이 하는 거야. 저기서 키워드는 요거다, 요거. 누가 다릅니까? 물으면 칠판. 이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누가 달라? 이 사기 친 놈하고 상대방이 갖다 다르다? 여기 핵이야, 핵. 꼭 좀 기억하시고. 그럼 칠판. 이 사기 강박은 누가 취소하는가 하면 사기 강박을 당한 놈이 취소합니다. 뭐라고요? 당한 놈이 표의자입니다. 질문. 아까 착오는 누가 취소해? 착오는 누가 취소했어? 착오자가 취소했잖아. 맞아요? 지금 사기 강박은 누가 취소한다? 당한 자가 취소한대도. 아유, 글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돼 있어. 한 앞에 당한 자입니다. 당한 자. 그게 더 쉬워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거 봐요. 위에 거는 누가 사기 강박을 당했어? 갑이 당했잖아. 그래서 옆에 갑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근데 밑에 거 봐요. 여기서 밑에 거도 갑이 당했잖아. 자, 이제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합니다. 이것도 용어. 이 알았거나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강박은 뭐가 아니야? 딱 틀리면 그 위에는 괜찮아요. 꼭 외웁니다. 자, 봐요. 이 알았다가 뭐야? 알았다가 여기 적어볼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비진이 표시에서 나왔습니다. 알았다가 뭐야? 나는 알 수 있다 뭐야 이게? 요거잖아. 알았다가 뭐라고? 나는 또는 알 수 있을 때가 과실 있다 이 말이야. 요 말 바꿉니다. 그럼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이야 악이야?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앞에 알았거나는 악이 끝이야. 자, 그러면 요 반대가 뭐라고?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보알 반대는 and. 유과실 반대는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저 용어는 꼭 숙지하시고 술술 나와야 돼.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그럼 몰랐거나 이래 되는 거야. 알았거나 아니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 앞으로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A 또는 B니까. 악이 또는 유과실 속에는 선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몰랐지만 과실이다. 이게 유과실. 그게 알 수 있었을 때로 돼 있어. 글자가. 용어 정리. 자, 그렇게 해서 두 개 꼭 좀 숙지하시고 둘 다 취소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누구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했잖아. 보호. 수고했어. 여기까지 꼭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교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그 여기 있잖아. 그러면 104의 위에서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그 앞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해도 돼. 그런데 2번 가로가 뭐라고? 양가로가? 제3자. 거기서 1번 말고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요거다 요거. 상대방이. 자,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찾았어요? 그 설명이 요거잖아. 요거 지금. 요 반대가 뭐다? 선의 앤드 무과실이면 취소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대에서. 그건 교재 없지만. 그 다음에 한정을 넘겨요. 자, 이제 106페이지 맨 위에 2번 합니다. 2번에 아까 이 설명이에요. 이 설명. 7번 봐요. 착오는 무슨 규정? 사기강박은. 그리고 착오는 불법 손배청구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기강박은 한다 했잖아. 할 때 취소해야 돼. 취소 전에도 할 수 있어. 요 설명이 이제 다시 106페이지 맨 위에 봐요. 제3자의 사기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7, 8일에. 요 놈의 사기 때문에 계약에서 넘길 거야. 그러면 제3자인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은 이 표의자가 병에게 뭐 한다? 불법행위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손배를 청구할 때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 사기당한 갑이 누구한테? 사기친 병에게. 그때는 요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돼. 취소하기 전에도 해. 전에도 할 수 있다. 그거 적어놨고 그렇게 해서 사기강박. 자, 그러면 이 사기강박까지 배웠는데 그럼 요렇게 해석을 했죠. 다시 앞으로 가서 공부되면 여러분 요걸로서 끝내야 돼. 요걸로서. 비진이는 원칙이 뭐라고?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아을 하셨다면 무효. 무효는 선의점에 당하지 못하고 통적은 무효야. 선의도 당하지 못하고. 자, 착오는 아까 무슨 부분? 뭐가 없어야 돼? 취소하지만 선의적 3자에게 당하지 못하고. 사기강박 무슨 사유? 취소. 역시 선의적 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요리 돼야 돼. 요거 이제 끝난 거고.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더 설명해서. 그러면 비통착사강은 이제 적용 범위를 제가 하나로 묶어놨어요. 자, 이봐요. 비통착사강은 적용 안 됩니다. 공법행위 적어요. 교재는 없어요. 행정행위, 가족행위, 소송행위. 그럼 공법행위 적어. 공무원이 하는 행위야. 공법이 누가 하는 행위? 공무원. 이 공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국가가 하는 거야. 공무원이 하나 국가 하나 같은 말이야 지금. 가족행위는 혼인 적어. 소송행위는 말 그대로 소송이야. 소송 제기하는 거. 없으니까 아무 데나 적어요. 108이나 뭐 105나 요 적어 106이나 여기에. 아니 군데군데 있는 걸 제가 모아놨다 해도. 그래서 앞으로 공법행위의 공 동그라미, 행정행위의 행, 가족의 가, 소송의 소, 공항가소입니다. 공행가소. 요 네 가지는 비통착사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통착사강이 적용되지 않는 거 공항가소. 어떻게 보자? 공항가소. 못하게 놓으면 유형이 쓰입니다. 공법행위가 뭐라고? 공무원. 행정행위는 국가. 두 가지는 같은 의미야. 가족행위는 본인이 있는 거. 여러분 자식 받아들인 게 뭐야? 양자. 양자가 뭐야? 입양. 이런 게 가족행위입니다.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소송하는 행위. 이 네 가지는 비통착사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107. 107은 쉽습니다. 107에서 110까지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인데 박스가 나와요. 자 봐요. 자 편지를 적으면 이게 무슨 주의야? 우체통에 투입하면 발신 발송 같은 말이야. 송해도 도착하면 대문에 오면 읽으면 요지. 그러면 도달주의가 원칙이라 적고 상대방이 있을 때 발신주의가 예외입니다. 요리 적어요. 상대방 없다면 이러면 표백주의인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상대방 있을 때는 뭐가 원칙? 도달. 뭐가 예외? 발신. 그래서 107페이지 우리 교재는 중간에 파란 글자 2번 동그라미가 뭐야? 우리 미부 태도가 무슨 주의라고? 도달이 원칙이고. 자 109 맨 위에 4번이 뭐야?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5개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2개밖에 없어. 3번 별표 읽어봐요. 본인의 확답입니다. 확답만 줄 거 보시고 5번 별표. 나머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래도 그런 거 읽어보지도 말아요. 5번이 뭐라고요? 격지자가 뭐야? 떨어져 있는 청락이야 성락이야? 성락 통지가 무슨 주의라고? 발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우리는? 격, 성, 발로 외우려 했잖아. 격지자, 성락 통지가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 발신주의. 격성발. 다시 뭐라고? 격성발. 격지자, 성락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격성발. 요리 였어요? 요거 2개만 해놓으면 돼. 발신주의. 그게 없대도. 그럼 다시 돌아가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그러면 도달 뜻이 뭘까요?가 쭉 나와있다. 주동도 아까 대문에 오면 도달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 107에 밑에서 8번째 줄 바로 2번 도달의 의미 동글뱅이 1번 도달이란 읽어봐요. 줄 거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알아야 돼. 알지 않아도 돼. 알 필요는 없는 거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니까 옆으로 따라서 상대방의 일을 현실적으로 수령 받아야 돼. 수령한다가 받는 거야. 받을 필요도 없고 옆에 내용을 알 필요까지도 없다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말이겠네. 동거 가족이 수령했다. 도달이 아니야. 도달이지. 친척이 받아도 같이 살고 있는 도달이다. 가정부 받았다. 도달이다. 동그란 2번도 읽어봐요. 상대방이 줄 것 수령을 거절한다. 도달일까 아닐까? 도달이야지. 빚쟁이가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독점장 보냈는데 정당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데서 도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령만 거절하고 다녀야 돼. 그럼 얼마 전에 빚지도 돼. 자, 한장난게요. 그 다음에 도달 추정 1년 8년은 다음에 보시고 이제 3번 도달의 효과에서 의사표시 철회 읽어봐요. 철회는 무슨 말이야? 철회가 철의 뜻이 뭐야? 앞으로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너무 후회스러워.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요즘 부동산 시세가 엉망이라며? 돈 있으면 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6월달 산다는데 올해 하여튼간에 지금 좀 사도 내가 볼 때 발 밑에 사면 좋겠지만 그게 되나 인생이. 적당히 해야 팔 사람도 팔고 잘 사서 돈 있으면 사놓으면 좋아야 돼. 좀 이따 사든지. 근데 갑자기 올라가면 또 못 삽니다. 아 요즘 뭐 마이너스 피라며.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걔는 잘 안 온다. 그래서 지금이 자기 생각에 완전 이제 하락이라 생각하면, 좀 더 떨어지겠네? 그러면 좀 기다려서 사고. 자기 의도대로 맞아지면 좋은데, 주식 해가지고 1억 땄던데, 2억 땄는데 지금 1억 꼬랐어요. 꼬랐다고. 그런 사람이 많대 보니까, 와, 주위에 주식 가지고 요즘 다 절반은 반토막이라며. 저 식당 갔더만 자기 친구는 11억 꼬랐대. 돈이 그리 많아요? 물어보니까 많대. 참, 11억 있으면 말 거고. 아, 네. 촌에서 그 두마에서 참 성공했다. 두마가 얼마나 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촌보다 더 촌입니다. 그 죽장이라는 데가. 포항면 죽장이, 포항시 북구 죽장이라는 죽장면이 있는데 진짜 촌입니다. 산밖에 없어요, 여러분. 논이 밭이 여러분 산입니다. 그냥. 평평하다 그거 다 산이에요. 그래. 가보니까 그렇대. 그거 가면 또 그 비행기 소리도 잘 납니다. 밤에. 안 그렇더나? 비행기 다니던데 그거 안 가봤네 그러면. 도다리 거리랍니다. 그래 철회가 뭐라고 조금 전에 철의 뜻은 없애겠다. 근데 의사표시는 이런 도달 후에는 철회가 안 돼요. 전에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심시간 나오잖아, 그거 봐요. 그 지문 몇 분 나왔노? 세지 마라. 그 다음에, 연착, 불착이 무슨 말이에요? 연착은 늦게 도착, 불착은 안 도착. 누구한테 이익이 가야 돼, 불이익이? 당연히 표의자이지. 자,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변경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별표해봐요. 그 발신 후 사정변경 조문을 읽든지 아니면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 돼. 읽어봐요. 야, 그거 어렵습니다. 설명을 한번 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돼요. 봐요. 자, 자기가 1억에 팔겠다고 의사표시입니다. 여기 청락, 성락 이런 게 의사표시야. 자, 그런데 의사표시를 뭐하고 발신하고 뭐 하기 전에 도달 전이거든요. 표의자입니다. 의사표시 하는 자야. 상대방이 아니고. 표의자가 어떻게 돼서 도달 전에 표의자가 죽었어. 죽었다가 뭐야? 잠깐만. 행위능력 상실이 뭐야? 제한 능력자가 된 거잖아. 제한 능력자 3명이 누구야? B가 뭐야? 이성자 몇 살? 19세 안 되면 18세까지. P가 뭐야? 피성년 후견이 완전히 간놈. 피한정은 약간 간놈. 그래서 하루 종일 웃고 있는다 하면 피성년 후견이. 가끔가다 창밖 보고 웃는다. 피한정 후견이야. 요리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는 뭐라고? 효력에 유의하다 이 말이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반 봐요. 행위능력 상실은 다른 말로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 3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미성년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왜? 의사표시를 발신하기 전에 나이가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 더 나이가 올라가지 밑으로 떨어지나? 이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편지 보낼 때 20살인데 발신하고 2달 전에 갑자기 19살이 뭐 18살 되나? 21살 올라가지? 요 2가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까지는 시험 안 나오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결핵이 생긴다 유의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표의자야 상대방이야. 이것도 상대방을 바꿔나면 달라. 발신하고 도달 전에 의사표시 한 놈이 이렇게 잘못되어도 그대로 도달되면 유의하다. 이 말이야. 상대방이 아니야.
의사표시 한자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잘못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유의하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우측에 발신주의 아까 봤고, 자, 5번에 의사표시 이제 수령 능력이 뭔가 하면 칠판 봐요. 요걸 말합니다. 봐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했는데 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수령 의사표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 이꼴 뭐라고? 수령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를 보는 거야. 원래는 봐요. 갑이란 표의자가 어리에게 했는데 어리 없고 어리 아들 미성년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의자는 도달로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요놈은 누구야? 수령 능력이 없다 했잖아.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도 없어.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미성년자 측에서 의사표시가 왔던데요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두 번째, 누가 알아? 상대방 묻죠. A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알아. 그러면 당연히 주장하면 돼? 안 돼? 되잖아. 그겁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 미성년자가 받았을 때 이야기야. 이게 수령 영역입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요. 110페이지에 뭐가 보인다? 6번에 의사표시 뭐? 자, 공시송달이 나옵니다. 자, 조문을 한번 읽어봐요. 맨 위에. 과실 없이 줄 것. 요 과실이 뭐야? 부주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줄 것. 또 소재를 알지 못한데 줄 것. 상대방이 자꾸만 이사 다녀서 이제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떡한다?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4번.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몇 주일? 2주일 줄 거면 돼. 국외는 2월입니다. 외국에서 할 때는 그게 공시송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일단 알고 있는 주소로 두 번 정도 편지를 보내요. 그래도 안 되면 그 편지 보낸 거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돼. 상대방을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이렇게 달라. 그래서 편지 보내면 돼. 그렇게 해요. 자, 그게 공시송달이다. 몇 주일 지나면 된다고 게시한 날부터? 2주입니다. 2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오는데, 자, 112페이지 대리합니다. 대리도 몇 문제 나와요? 대리도 몇 문제? 3문제 나옵니다. 대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러면 의사표시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의사표시가 어려워요. 아까 통적, 차고, 사기강박, 그 전에 한 비진이 요 3개, 5개. 뭐만 잘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대리 가보자. 대리했을 때는 요 그림이 생각나야 돼. 여자가 누구라고? 본인. 여자가. 상대방은 3명 나오자? 그럼 케이스로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3명이면 갑을병으로 나온대도. 자, 그럼 절판 봐요. 대리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한 명을 딱 집어야 돼. 누구야, 대리인이? 어? 누구? 어? 크게. 변호사. 이런 자가 대리인이라도. 법무사. 여자가 대리인입니다. 만일에 애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리인이. 그럼 여러분이 애가 미성년자인데 여러분은 법정 대리인이야. 여러분이 대리인인데도 모른다, 대리를. 참 희한하다. 자기가 애 때문에 오늘도 뭐하고 유치원 또는 학원 보내고 다 해놓고 대리하면 참 신통합니다. 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근데 막상 보니까 하여튼간 대리하면 누구? 애가 있으면 나가 대리야. 나. 내야 내 본인. 내가 본인으로서 대리인 거야. 나 스스로가 대리래도. 그럼 대리하면 누구 생각이 돼? 이제 변호사 생각하지 말고
돼야 돼. 그러면 그 나는 뭐라고 법정 대리인데 법정 대리는 미성자가 성년이 되면 없어집니다. 대리권을 소멸해요. 그럼 애가 미성자까지는 부모들이 법정 대리인이라도 그럼 미성자 학원 보낸다. 그럼 누가 행위해? 미성자가 혼자 가서 학원 쫓아가서 계약해? 누가 해? 부모가 하잖아. 자, 부모가 이제 학원 가서 그거는 영어학원, 수학학원이지. 중개사 학원은 부모 다니는 학원이고 영어 수학 학원 가고 원장 만났어. 원장이 상대방이야. 그걸 이제 대리행위라 부르는데 그럼 대리행위는 누구끼리 해? 그 부모하고 상대방 원장하고 갈 거 아니야. 그 대리행위 할 때 수강계획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애 학원 보내려면 누구 이름 적어? 애 이름 적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본인 이름이야. 엄마 이름 적어? 그걸 대리행위 할 때는 계약서에 행위는 대리인하지만 누구 이름 적어야 돼? 애 이름 적잖아. 그게 본인 이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그 학원 누가 다녀? 그게 본인의 교과 가는 거야. 그게 대리래도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애 이제 학원 바꿀 때, 꼭 행위할 때 대리래도 얼마나 쉬워요. 대리 끝이야 그냥. 그런데 이 엄마가 또 바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외국 가야 돼. 엄마 아빠가 대리인데 어디 가야 돼? 외국 가. 그럼 누구? 뭐 이모나 고모나 삼촌 선임하고 가야지. 그 여자가 누구야?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하면 이모. 아니면 이거야. 이미 대리는 봐요. 요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때 변호사 선임하죠? 변호사가 누구야? 이미 대리. 이놈이 누구 바빠서 새끼 변호사 선임한다. 이게 누구라고? 복대. 앞으로 복대리 나오면 누구? 이모 고모. 아니면 새끼 변호사. 그럼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 대리인이 선임해?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본인이 선임해? 예, 복대리는 여러분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야. 본인이 선임해버리면 또 다른 대리인이 탄생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하면 대리인이 2명 되는 거야. 근데 복대리는 대리 밑에잖아. 그래서 누가 선임한다고? 변호사가 자기 새끼. 아까 엄마가 외국 간다고 이모 고모나 이모가 좋아 고모 좋아 삼촌이 좋아. 엄마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여성 비하 발언인데 여성들은 잘 통합니다. 언니 사고 동생. 남자들은 남자 행위들은 그냥 그래 알았다. 응 그래 끝인데 여자들끼리는 뭐 전화를 1시간 동안 하지만 근데 누구한테는 올케한테는 응 오빠 왔어요? 예 알았어요 끝. 같은 여자면서 그러대. 와 참 대단하다 한국 여성은. 응? 같은 여자가 아니야? 참 그럼 남자야. 희한함 희한. 야 그거 보고 내가 참 여성들은 위대하다.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하면 여성들이 발전해야 돼. 자기 권리만 찾지 말고 이 정확한 중요한 이야기인데 애 많이 낳아야 돼. 남자는 놓고 싶어. 여자들이 반대한다대. 애 없으면 여러분 부동산 똥값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출산 장려사 해가지고 그거 캠페인이라도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애 놈은 이제 1억씩 줘야 돼 그냥. 그 입법하고 하는 놈을 띄워줘야 돼. 부동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박근혜 말고 박정희가 잘못한 것 중에 뭐야? 출산율 제한해.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는 잘했지. 중국도 봐야지. 지금 인도가 이제 세계 1위 1억으로 간다며. 중국 그 15억인가 16억이 이제 인도가 더 많아진다며. 중국도 막 한 명 놓고 이랬잖아. 미친놈들이야. 미래를 못 보고 이제 인구 없어지면 뭐 수입하겠지. 그럼 부동산 올라가겠나?
사람이 자꾸 작으면 경쟁이 작아지는데 이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 젊은 애 보고 야, 애 하면 떠나라 이래 해야 돼. 그 운동을 펼쳐야 된대도. 그럼 부동산은 후보 올라간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때까지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봐요. 그럼 대부분은 칠판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고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의사표시도 정상 배웠어 비정상 배웠어? 비정상 배웠잖아. 비통착상항이 비정상적인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대리도 대부분은 뭐야? 유권이야 유권. 근데 무슨 대리가 중요하다? 표현대리 해빔. 대리권이 없었을 때 대리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대리권이 있으면 그대로 효과 생기니까 뭐 문제야. 내가 의사도 있고 표시하면 정상적이면 문제 없잖아.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무권 대리가 뭐 있다고? 표현 대리와 협의가 뭐야? 좁은 의미. 그럼 대리는 뭐 공부합니까? 칠판.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아까 대리행위. 여기 대리 뭐라고? 효과. 그리고 복대리, 무권대리. 끝. 이게 대리 공부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럼 나중에 대리 다 공부하고 나서는 저 한 페이지 가지고 대리권에서는 공부할 거 적어놨네. 범위, 제한, 남용, 소멸되어 있잖아. 대리 행위는 현명, 하자, 능력. 대리 효과 직접 보내야지. 복대리, 표현대리 3개. 표현대리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에 그 3개 아니면 다 헤비하이 묶은대리입니다. 저거 공부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거 없잖아. 요거 대리 끝이야. 앞으로 김대리, 박대리 하지 말고 요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재는 113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는데 앞으로 대리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우리 교재 그림도 좋은데 교재 그림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대리하면 딱 정리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공부하면 돼? 요 대리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니까 대리권 7번 봐요. 본인과 누구 관계야? 대리인 관계가 대리권이잖아. 그 대리권은 자 범위, 제한, 소멸, 남용 요 네 가지 공부합니다. 뭐 공부한다? 범위, 제한, 소멸, 남용. 자 그러면 자 의의가 있고 발생이 있는데 범위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제한, 남용, 소멸 요거 앞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먼저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대리에는 조금 전에 무슨 대리? 임의대리와 법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 본인이 수권행위로 다른 말로 법률행위로 발생하면 뭐라고? 임의대리고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면 자 법정인데 법정은 아까 누구라고? 부모를 뭐라 불러 법률적으로? 친권자 하나 더 후견인. 그 이유는 다 뭐라고? 자 여러분이 만일에 서울에 집을 구해야 돼. 바빠. 친척이 있네. 집 하나 구해달라. 그때 친척이 누구야? 임의대리야. 수권행위로서. 얼마짜리 구해라 이럴 거 아니야. 그래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범위부터는 잠시만 쉬었다.